안녕하세요. 된장영어 윤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잘못됐던 거, 학생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도 저는 많이 형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피킹이라던가 리스닝 실력은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지만 문법이라던가 독해, 영작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전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저조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유가 뭐냐 봤을 때 공부 방법이 좀 많이 틀리고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닌가. 강남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공부열이 높은 강남이라는 곳에서도 질보다는 양 위주로 오랜 시간 동안 단어 암기라던가 이런 데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러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영어를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다음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제가 시작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가 오용식은 썩었다고 욕을 하면서, 그쵸, 옛날 영어죠. 그쵸. 제가 아버님 세대 때도 하시던 공부니까 종합영어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그 종합영어 책을 강의실에서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까지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강사가 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문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 강의실에서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불을 지르는 건 소방법 위반이고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오용식이 잘못된 것일까? 요즘은 문법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옛날 뭐 종합영어를 본다던가 그러면은 뭐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오용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본의 책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문법 책을 한국말로 바꿔서 그 배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의 잔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오용식은요, 사실 영국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서 사실 오리지널은 영국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오용식은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다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전화가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그 학원은 단어를 몇 개 암기시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암기를 많이 안 시킵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학원 입학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개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뭐 100개도 외우고 200개도 외우고 300개도 외우고. 그래서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서 영어는 암기 아니냐,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앞으로 제가 하는 수업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만을 이용해서 문장들을 제가 제시할 거고요. 그것들을 만약에 읽지 못한다면 그 단어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어 왕이 되려고 단어를 외운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쓰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건데, 단어를 외웠는데 그 말을 쓰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어 암기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혼자 개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I give a robot Joh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문장을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제가 단어를 모르면 제가 다 뜻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I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give는 주다란 뜻이고요. robot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존은 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혼자서 지금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말씀하셨죠? 자, 열의 9명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존에게 로봇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죠. 자, 분명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 있으면 사형식이고, 사형식은 앞에가 에게고 뒤에가 을이라고 배웁니다. 문장은 나는 로봇에게 존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상하고 안 이상을 떠나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듣고요. 뭐 공상과학 영화라면 가능하죠. 제가 로봇하고 인간과 로봇이 싸우는데 제가 잡혀가지고 로봇들이 존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존이 저기 있어요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단어만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하고 준다하고 로봇하고 존하고 네 개 가지고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어 보면 가장 괜찮은 문장이 나는 존에게 로봇을 준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학생들은 일반적인 19명의 사람들은 글을 읽은 게 아니고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조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조합을 하는 게 뭐 I love you라던가 기본적으로 쉬운 문장은 먹힙니다. 먹히지만 문장이 점점 길어진다던가 고급 문장, 고급 표현에서는 머릿속으로 조합을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요. 영어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만큼 오형식은요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건 중요하고요. 그 유학에 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에 간 대학생들도 나중에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hungry, 뭐 happy,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어만 던지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이제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단어도 알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되면서 연습도 돼서 어느 정도 뭐 말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문법에서 막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문법책을 펴고 다시 문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학 간 학생들 중에 19은 놉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의 상황을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동사를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원어민이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겠죠. I am happy, are you hungry, it's okay, it's a nice day, isn't i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비동사를 빼고 가장 많이 쓰는 일반 동사는 get입니다. 언어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볼까 말까 한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평생 한 번 나오면 그때 틀리면 돼요. 하지만 날마다 쓰는 단어인 뭐 desk라던가 이런 단어를 모르면 바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get이죠. 자, 일반 동사는 그러면 그 get을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get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get 뭐 과거 gat으로도 얘기하고요. gat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get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바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문장 5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I ge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I get happy. 자, 세 번째 문장은 I get something. 네 번째 문장은 I get you sandwich. I get you a sandwich.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은 I get you to go.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get을 단어를 외울 때 뭐 얻다, 가지다, 사다 정도로 단어만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요 첫 번째 문장 I get을 해석 못합니다.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자, 오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대로 착실하게 배운 친구들은요 이 get이 I get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형식은요 뜻이 도착하다, 다다르다입니다. 자, 그럼 도착하다, 다다르다니까 가장 많이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런 거 써 있거든요. How can I get there? 자, how can I get there? 제가 there는 거기서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형식에서 다루지 않죠. 자, 그럼 how can I get there에서 there를 없다고 생각을 하면 how can I get이니까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도다르다 도착하다니까 how can I get there는 우리말로 거기에 어떻게 제가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et만 있으면 도착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get in the car 자동차에 타다, get on the bus 버스에 올라타다, 그쵸? ge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하다. 자, 이런 식으로 get을 뭐 욕도 있죠. 그래서 꺼져, get out of here.
that's out of here. 자, here 바깥쪽으로 도착하라는 뜻이니까 나가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표현을 알 수가 있는데 자유자재로 이거를 직역으로 알지 않고 get인은 뭐 타다, 버스를 탈 때는 get on, 차를 탈 때는 get인, 뭐 인터넷 접속하는 건 get on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재미를 잃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I get happy로 가보겠습니다. I get happy는 형용사가 뒤에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동사 중에 영어 문장에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이 형식밖에 없습니다. 자, 이 형식은요, 이다라는 뜻과 되다라는 뜻과 감각동사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get은 되다라는 뜻의 이 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ppy를 보고 이게 되다라는 뜻인 거를 빨리 파악해서 I get happy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된다. 과거면 I got happy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인 건 삼형식인데요. 그만큼 또 삼형식은 뜻이 많습니다. I get something 무언가를 사다, 얻다, 가지고 있다. 문맥상 뜻을 봐서 맞춰서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I get you a sandwich. 자, get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 you라는 명사와 a sandwich라는 명사 두 개가 붙습니다. 자, 명사 두 개가 붙으면서 사형식이 되고요. 사형식은 에게 을을 아까 배우셨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무조건 에게 을이 붙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샌드위치를 사준다, 가져다 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집에서 아빠가 아이한테 Get me a remote controller 이 말 많이 씁니다. 자, 아빠한테 나에게 리모트 컨트롤러 갖고 와, 리모컨 갖고 와라 이 말 정말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I get you to go 나는 시킨다 너가 가도록 I get you happy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get의 뜻을 제가 문장에서 get을 보고 문장을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get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이해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잘라갖고 직독직해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직독직해는 영어로 듣고 영어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직독직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걸 굳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한테 와서 I love you라고 하면 제가 떨리겠죠. 자, 그거는 겁니다. 그런 게 진정한 직독직해지 I get까지 보고 그 문장에서 get이 무슨 뜻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쉬운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run 달리다 run 아시죠? 자, 그럼 예문으로 I run fas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fast는 빠르게라는 부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치면 I run까지만 있으니까 이 형식이죠. 그럴 때는 자동사로 달리답니다. 자, 근데 I run happy run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run 다음에 happy가 붙죠. 그러면 happy가 붙는 순간 뜻은 바뀌면서 아까 이 형식 자동사 run도 되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다류에 속하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I run happily 라고 말하면 happy는 부사가 되면서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형식이 되면서 나는 행복하게 뛴답니다. I run happy하고 I run happy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I run a company. 자, 달린다라는 자동사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는데 a company라는 목적어 명사가 나왔죠. 회사라고요. 그러면 다시 삼형식이 되면서 이야기가 바뀌어집니다. 영어에서 품사가 바뀌면 뭐든지 뜻이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 run a company는 나는 회사를 운영한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grow로 보겠습니다. grow,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grow 하면 나는 자라다. 하지만 I grow happy 이래버리면 다시 또 형용사가 붙으면서 grow 뒤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 자동사 되다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grow some plants 몇몇 식물을 grow 한다니까 이번엔 타동사가 되죠.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품사 바뀌었다는 얘기고, 품사가 바뀌면 뜻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몇 식물을 잘한다면 안 되겠죠. 키운다입니다. 자, 선생님, 뭐 grow도 되다고, run도 되다고, 그 다음에 get도 되다고, 선생님 다 되답니까? 단어가 바뀌면 뜻이 다릅니다. 제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같은 게 아니라 의미 차이가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턴도 이 형식이 되면서 턴 해피도 행복하게 되다죠. 근데 제가 편지를 막 읽다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조금씩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그로우 해피를 쓰고요. 턴은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니까 기분이 나빴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턴 해피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단어가 바뀌면. 자, 지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추세가 문법을 무시하고 스피킹을 강조하는 게 대세인데, 사실은 깊이 고급 표현을 쓴다던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뭐 외국 바이어들하고 고급진 표현으로 뭐 편지를 쓴다던가, 글을 명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에서 에세이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급 표현이나 독해를 읽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는 오형식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요즘 배운 대로 오형식대로 글을 읽지 않고 영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영작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제대로 문법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영어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다 제가 성실히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